평생 저에게 주식은 절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얘야, 주식 계좌 하나 만들어다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가족 간의 대화를 넘어 지금 이 시대의 거대한 경제적 변화를 알리는 충격적인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채널 돈과 권력에서 우리는 이러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분석하고 숨겨진 권력의 역학관계를 파헤치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시작점에서 출발합니다. 이 영상의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평생을 은행 예금과 부동산만을 고집하시던 어머니께 주식은 그야말로 절대악과 같았습니다. 주식 투자로 패가망신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려주시며 저에게도 주식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어머니께서 주식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을 때 저는 저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전날까지도 너는 월급이나 꼬박꼬박 받아서 저축이나 해라. 주식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완고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이 질문은 단지 한 개인의 투자관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깊은 경제적 변화의 서곡을 알리는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마디에 담긴 의미를 파고들어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 투자자의 역할과 자산시장의 미래를 냉철하게 분석해 볼 것입니다. 어머니 세대에게 주식은 투기였습니다. 주식은 하는 게 아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저축을 하거나 땅을 사라는 말씀은 오랜 세월 저희 집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위험성을 온몸으로 체득하셨을 것입니다. 당시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주식 투자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비극적인 사연이 연일 보도되었고, 이는 대중들에게 주식은 한탕주의의 상징이자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깊게 각인시켰습니다. 때문에 어머니에게 자산 증식의 유일한 해답은 저축과 부동산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은행 예금으로 이자를 받고 소위 불패, 신화라 불리던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불려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굳게 믿어오셨습니다. 그 시절 주식시장은 도박장과 다름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고, 주식쟁이라는 말에는 경멸과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주식 투자는 평범한 사람들이 함부로 발을 들여놓아서는 안 되는 금단의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머릿속에 각인된 주식의 이미지는 대개 실패와 파멸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대부분의 부모님 세대는 주식 투자를 위험한 도박으로 여겼습니다. 영끌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이었지만 부동산은 곧 내 집 마련이자 자산 증식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수년 뒤 가격이 몇 배로 뛰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었고 모든 자금을 부동산에 집중했습니다. 주식은 소수의 전문가들이나 하는 복잡하고 위험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분들에게 자산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은 은행 예금과 부동산으로 양분되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보수적인 투자관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내 집 한 채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그 어떤 금융상품도 따라올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자녀 교육, 노후 대비 등 모든 재정 계획의 중심에는 항상 부동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단순히 주거의 개념을 넘어 한 가정의 재산을 지키고 불리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자산의 보루였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고, 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맞물려 강력한 투자 철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자산시장은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희 세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에게 주식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식, ETF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는 이제 기본적인 채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드는 젊은 세대들도 많습니다. 저희 세대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 가격 앞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해 보이고,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은행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잡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테슬라,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의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일부 투기꾼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합리적인 자산 증식의 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투자를 배우고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교환하며 주식은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은행 예금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 자산,
특히 주식시장으로 젊은 세대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정보와 기술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자산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려는 욕구가 강합니다. 글로벌 기업에 대한 투자는 국내 경제 상황에만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의 성장 동력을 함께 누리려는 영리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대 간 투자 방식의 극명한 차이는 단순한 선호도를 넘어 자산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어머니와 같은 부모님 세대의 투자 인식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평생 주식은 안 된다고 하시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주식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을까요? 그 배경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개인의 심경 변화를 넘어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중요한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자산시장의 패러다임 전환기에 서 있으며 어머니의 한마디는 그 변화의 가장 선두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이들을 움직였을까요? 그들은 어떤 정보를 접했고 어떤 절박함에 직면했을까요?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파고들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히 짚어볼 것입니다.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저금리 시대의 장기화입니다. 수십 년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는 은행, 예금만으로는 더 이상 자산을 불릴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부모님 세대에게도 직면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연 10%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은행에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할 수 있었고 자녀 교육 자금 마련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 12%의 이자율로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곧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난해진다는 의미와 다름없습니다. 티끌 모아 티끌이라는 자주적인 말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안정성만을 추구하던 예금 중심의 자산 운용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어머니 세대는 생애 처음으로 예금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자 소득만으로 생활하던 은퇴 생활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은 안전하지만 수익은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자연스럽게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다른 투자처를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필연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접근성의 한계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오랫동안 가장 확실한 자산 증식 수단이자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일생에 걸친 근면한 노동의 결실은 결국 내 집 마련으로 귀결되었고 부동산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은 일반 서민들이 평생 모아도 구매하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10억, 20억을 호가하는 아파트가 부지기수이며 이는 대다수 평범한 가구에게는 상상 속의 숫자일 뿐입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넘사벽이 되어버렸고 예전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은퇴 자금을 털어넣어 아파트를 구매하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높은 진입 장벽 앞에서 다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젊은 세대뿐 아니라 부모님 세대에게도 부동산은 이제 그림의 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자녀 세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부모님 세대 역시 부동산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이 자산 증식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어왔던 신념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순간입니다. 이는 그들이 추구했던 안정성과 상충되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새로운 투자처를 모색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 투자 접근성의 비약적인 증가입니다. 과거 주식 투자는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거나 복잡한 HTS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아는 소수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정보는 제한적이었고 접근성 또한 낮았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신비주의에 쌓인 영역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바일 앱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주식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증권사 앱이라는 단어는 이제 모든 연령대의 스마트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필수 앱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바일 투자 플랫폼의 발전은 주식 투자의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도 사라졌습니다.
유튜브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투자 정보가 넘쳐나고 누구나 쉽게 투자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초보자들을 위한 쉬운 투자 가이드, 주식 리딩방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는 과거에는 주식에 관심조차 없었던 부모님 세대에게도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손쉽게 정보를 얻고 쉽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주식 투자의 심리적 장벽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이제는 굳이 어려운 경제학 이론을 공부하지 않아도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친절한 설명 덕분에 누구나 쉽게 투자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과거의 어려운 운전면허 시험이 자동 운전 시스템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차를 몰 수 있게 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지만 접근성 자체는 비약적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변화는 한국의 전체적인 자산 구조에도 지각 변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부동산 중심 경제였습니다.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묵혀 있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곧 경제 성장과 부의 증식을 의미했습니다. 한때는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이 워낙 강력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자금을 부동산에 집중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집 없이 살면 사람 구실 못한다는 식의 사회적 통념까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구조의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의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금융 자산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한국 경제가 과거의 개발 시대와는 다른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높은 비중이 오히려 경제의 유동성을 떨어뜨리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산 구조가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산업 분야로의 자본 유입을 막는다고 경고합니다. 때문에 정부 정책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금융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금융 자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에게는 평생 믿어왔던 공식이 깨지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자산보다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금융 자산으로의 이동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개인 투자자 시대의 도래입니다. 과거에는 개미라고 불리며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소외되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팬데믹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일반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여 목소리를 내고 심지어는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공매도 세력에 맞서 개인 투자자들이 똘똘 뭉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임스톱 사태는 개인 투자자들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밈 주식 열풍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연대와 영향력을 보여주었고 일본에서도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젊은 세대가 크게 늘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고물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공통된 경제 환경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유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한국 역시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단순히 시장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장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주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며 때로는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의 파고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결국 투자는 더 이상 일부 전문가나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투자는 일반 대중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출퇴근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확인하고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종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유튜브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 전략과 경험을 공유하며 소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 경제와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식이자 능력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끄럽게 여겨지던 돈 이야기가 이제는 당당하게 공개되고 논의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투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교육 콘텐츠가 풍부해지면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투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참여하며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저희 어머니의 한마디에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주식을 위험한 도박으로 보지 않고 어쩌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린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투자관 변화를 넘어 사회 전체의 투자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투자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교양이자 생존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우리는 그 변화의 선두에서 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의 한마디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평생 주식하지 말라던 어머니가 갑자기 주식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셨다. 이 말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자산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저금리, 부동산 가격 급등, 그리고 모바일 투자 플랫폼의 발전이 맞물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시장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개인 투자자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금융시장은 소수의 고래들이 판을 흔드는 거대한 바다였다면 이제는 수많은 개미들이 모여 거대한 해일을 일으키는 혁변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자산 포트폴리오의 재편을 넘어 사회적 가치관과 문화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관성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부를 넘어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머니의 한마디는 곧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경고이자 새로운 기회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우리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고정관념에 갇혀 과거의 방식만을 고수한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변화를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학습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누구에게나 새로운 부를 창출할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앞으로 돈과 권력 채널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변화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현명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부를 증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전략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단순히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 거시 경제의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기술 혁신이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 거대한 경제적 전환점에서 여러분의 자산이 소리 없이 잠식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통찰력을 전달하겠습니다. 변화의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더 구체적인 전략과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